Hello everyone, welcome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하루 딱 문법 한 포인트로 시원하고 후련하게 모든 문법을 총정리하는 생초보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벌써요. 그런데 솔직히 8일째 쭉쭉 잘 따라오고 계시면서 부담이 많이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법 용어는 버리시면 되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항상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잖아요. 근데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배웠던 내용을 말로 만들어 보거나 글로 써볼 수 있다면 이미 that part of grammar is yours. 네, 바로 그 부분의 문법은 여러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분 차곡차곡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어떤 내용이 기다리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자, 오늘도요. 바로 Step 1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Today's question. 보통 이런 질문 많이 이제 서로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보통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집에서 밥 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매일매일 밥을 해서 드시나요? 이런 경우도 있고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문화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런 건 잘 안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영어로 무엇인가 표현해 볼 때에 지금처럼 궁금한 내용 중에 매일 집에서 밥을 해서 드세요?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릴 거고요. 지금 요 10초는 왜 드리냐 하면 내가 어떤 단어는 알고 어떤 단어는 모르는지 구분할 거고요. 동시에 늘 말씀드리는 문법은 사건이 일어나는 축 동사 하나와 이름을 가진 쪽 명사밖에 없더라라는 걸 또 한번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Ready? 자, 매일 집에서 요리를 해서 밥을 해서 드시나요? Your turn. 10 seconds. 땡! 좋습니다. 자, 기억나셨어요? 하나라도 다 써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상대편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뭐예요? 내가 아니고 상대편한테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이 특이한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you가 나와야 될까요? you, 그쵸? you가. 그래서 you. 그 다음에 집에서 밥을 해먹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O-K 쿡이죠. 쿡. 이거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쿠크 이거 아니고요. 보세요. 쿡. 쿡.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요리한다. You 쿡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요리하지? 이게 아니고 너 요리하잖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너 요리해?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한번 했었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면 영어에서는 이게 일종의 약속이구나. 뭐가 도치돼 있으면 궁금해서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마음 준비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 cook, 나 요리해. You cook, 너도 요리하잖아. 이거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Do I cook? 내가 요리하나?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cook? 네. 그래서 요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저 보세요. Do you? do you라고 하셔야 돼요. Do you? Do you? Do you?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do you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를 물어볼 때는 Are you ready? Are you busy? 뭐 바빠? Are you angry? 화났어처럼 이런 것들은 Are you로 물어보지만 이거는 뭐뭐한 상태입니까지 뭐뭐 합니까는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Do you cook이라고 안 쓰고 Are you cook이라고 쓰면 어떤 뜻이냐면 이건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초보분들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Are you cook이라고 쓰면은요. 당신은 요리하다입니까? 자,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do you로 물어보실 때는 일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작 중에 일반적으로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일반 동사,
그러니까 요리하다, 밥 먹다, 달리다, 운전하다, 공부하다, 시청하다, 자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99.9%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보여준다 해서 그 상태를 대표격으로 be이라고 써요. be. 그래서 걔를 그냥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유일 때는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동사의 99.99999%는 일반 동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이제 헛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궁금하면 are you로 물어보라고 제가 day 2인가에서 정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의하세요. Are you cook?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re you run?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 매일매일 뛰세요? Do you run이겠죠. 자, 돌아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 핵심이 뭐예요? 맞습니다. 요리하세요? 이거잖아요. 자, 해보세요. Do you? 손 내미시고요. Do you? 먹는 마시는 do you 말고요. Do you? 됐습니다. Do you cook? 그 다음에 집에서가 뭐예요? 집은 영어로 home이죠. H-O-M-E. 그러니까 집에서니까 at home이에요. 어디에서는 at을 씁니다. at. 요거는 식당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쭉 식당, 집, 학교 뭐가 있으면 그 중에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으로 봐서 그래서 at을 쓴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at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렸잖아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at home. 이거 home 아니에요. 호음이에요. 발음이 home. 그러니까 home이 파이 딸 때 그 home이 아니고 호 다음에 음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보세요. home. home. 되셨죠? 그래서 at home. at home. 됐죠? 여러분, at home이 아닙니다. at home. at home. 됐죠? 그래서 보세요. 나오셔야죠. Do you? 자, do you cook at home? 그다음에 매일매일은 뭘까요? 매일매일. every 띄고 day예요. every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day는 날이란 뜻이니까 따라해보세요. every. 됐죠? 해보세요. every. 이거 바깥에부터 훑어오면 정말 닦아진다고 여러 번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ever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발음이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every. every인데 every. 그러면 every day. every day. 매일매일. 이거는 되게 강력합니다. 모든 책, every book 다 할 수 있듯이. 자, 연결합니다. 되게 쉽습니다. Ready? 오케이. 집에서 매일매일 요리하시나요의 핵심 부분은 do you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지금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배웠고요. 자, ready?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리하세요. Do you cook? 자, your turn. 어디서요? 집에서. At home.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 자, 그럼 붙여봅니다. So, do you cook? 이거 제가 동작을 왜 해드리냐면 제가 막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덜 피곤하면서 즐거우니까 여러분도 상상을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글자를 외우면 절대 남지 않아요. 그래서 회화건, 문법이건 전부 다 실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지 얘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보세요. Do you cook at home every day? 됐잖아요. Your turn. 됐습니다. Do you cook at home every day? 하고 궁금한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인 cook을 물어볼 때는 do you로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are you 하는 거는 그냥 you are에서 바꿔 쓰기만 했잖아요. 근데 얘는 cook you 이렇게 하면은 뜻이 you cook 할 때 cook you 이러면은 너를 요리해? 이거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니까 위치에 따라서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do를 빌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cook?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독서합니까? 달립니까? 자, 그 다음에 운전하세요? 그 다음에 요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행 가십니까? 부터 잘 드세요? 이런 것들을 다 이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은 전부 다 do you로 물어보면 되는구나 까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 90%다 잡아가신 거예요. 끝! 집에 가셔도 돼요. 아, 이미 집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coming up, step 2. 네, 금방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은 딱 3문장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연습하는 거는 혼자 트라이를 해보시고요. 딱 3문장이면 머릿속에서 두뇌 학습상 딱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언어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리 언어학이나 이런 데서 통계들이 나와요. 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다. 5문장 이상이면 힘들어해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자, 그래서 포인트는 3문장 정도가 제가 해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제가 90년부터 가르쳤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의 30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많은 통계에 의해서 지금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생략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서 매일 요리해서 드세요. 가겠습니다. Do you cook at home every day? 자, 도전. 매일매일 운전해서 출근하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동작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D-R-I-V-E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아니고 drive. 그래서 발음은 따라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하게 배우시려면 이유는 팝송 노래방에서 보시면 되고요. 해보세요. drive. drive. 됐잖아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Your turn. 지금 다 나왔어요. 근데 뒤가 약간 불안하시죠? 그러면 해드릴게요. 운전합니까가 뭐예요, 영어로요? Do you drive? 됐잖아요. Do you drive? 되게 쉽죠? 근데 어디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직장까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영어로 그냥 어려울 것 같지만 work라고 해요. W-O-R-K가 일하다는 뜻도 되고요. 잘 보세요. 일하다라는 동작도 되고요. 직장, 일하는 장소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장소까지가 영어로 to잖아요. to. 그래서 그때 to work 할 때 그 to는 일하러 간다는 뜻의 일하다는 동작의 to가 아니고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부정사란 말이 어려우시면 그 전에 부정사 설명했던 6번이나 7번을 보시면 됩니다. day 6나 day 7을.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직장까지 운전해서 갑니까요? 저 보세요. Do you drive to work? to work, 직장까지 운전해서 가나요? every day, 매일매일.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쌤, 우리말에서는 매일매일을 맨 앞에 써도 되지 않나요? 당연히 우리말에서 맨 앞에 쓰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러면 앞에서 쓰셔도 돼요. every day. 근데 맨 앞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강조하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런데 시간 표현과 공간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 표현을, 시간 표현을 맨 마지막에 써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공간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건 소설이 있건 뭐 하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시간 표현과 공간 표현은 맨 끝에 쓰더라. 시간 표현이 가장 늦게 나오더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야기를 쭉 했었을 때요.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하는 정보는 맨 마지막에 들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하고 약속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맨 앞에 말해버리면 까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바로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줌으로써 중요 정보를 맨 마지막에 기억나도록 해주는 장치가 아닐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뭐다? 그렇죠. 공간 표현과 장소라는 장소 표현과 시간 표현은 맨 끝에 두더라. 그래서 everyday가 여기 맨 끝에 온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do you drive to work every day?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거예요. 부담되면은 이런 설명들은 다 버리시고요. 문장 만드실 수 있으면 돼요. 독서 매일매일 하세요? 자, 이것도 되게 쉽죠? Your turn. 맞습니다. Do you read every day? Do you read? read. read 아니에요. read every day? 되셨죠? 충분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coming up,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딱 3가지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 기억나시죠? 네, 집에서 매일 요리해서 드시나요? 밥해서 드시나요? Your turn. Do you cook at home
every day. 자, 두 번째 거. 매일매일 운전해서 출근하시나요? Your turn. Do you drive to work every day? 자, 맨 마지막 거는 매일 독서하시나요? Your turn. Do you read every day? 됐습니다. 이 뒤에 everyday 붙이고 이런 시간, 장소 이런 표현들은 부가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부사, 구 뭐 이런 말을 붙이는데 그런 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장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묘한 설렘과 자신감이 올라오면 이미 여러분 English grammar is yours. 여러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근철 TV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라고 주위 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good care. Thanks a lot. Bye.